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장이 7월 FOMC 재료를 소화하고 솟구쳤습니다. 간밤에 특히 나스닥이 4% 이상 크게 급등하면서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파월과 또 연준은 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둔화된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9월의 금리 결정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월 FOMC 성명서를 보시면 최근에 소비와 생산이 약화되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6월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문구에서 수정된 문구입니다. 경기 둔화를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현재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를 단정 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관점이 바로 연준과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또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과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기가 둔화 수준에 머물게 될지 아니면 하반기에 침체로 가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4% 넘게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죠. 6월장에는 나스닥이 3% 이상의 하락을 3번 겪었습니다. 2.98% 하락까지 합친다면 4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장에 나스닥의 4%의 급등, 과연 시장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될까요? 오늘 오전장의 핵심 마무리 전략을 세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한 녀석들, 오늘 FOMC 끝나고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까요? 보시죠. 이정우 전문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네. 유세벽 전문가, 김칫국 마시고 싶다. 윤겸 전문가, 미국 중간선거와 증시, 방산주, 건설주. 네, 오늘 코멘트가 재밌는데요. 예, 저희가 서머랠리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7월 그 패닉장에 강조를 해드렸고, 그리고 FOMC 회의 이제 다가서면서는 서서히 좀 경계하자,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미국장이 솟구친 데 대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장은 솟구쳤지만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정우 전문가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제 오늘 한 줄 키워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들 기대하셨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FOMC 끝나면 어떻게 보면 큰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장이 그렇게 큰 상승 4%대 나스닥이 4%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약간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상승 탄력이 없는 걸 보고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래도 어떻게 보면은 오후장에 갑자기 들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일장 애플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다시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한번 돌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FOMC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린다면 금리는 0.75% 인상을 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 금요도 월 475달러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불안 요소를 좀 나왔어요. 9월에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약간 이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9월 이후로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것도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9월달 이후로부터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더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는 걸 인정을 했다. 약간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가 상승이 변동성이 적은 상품 가격에도 미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FOMC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관심거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FOMC 이후로 상승을 예측해가지고 어제 매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했던 분들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급등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FOMC 이후로 약간의 큰 하락세를 더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매수나 이런 부분이 더 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다.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쏠려가지고 생각보다 매수할 종목은 별로 안 보인다라고 저는 좀 느껴요. 그런 장세가 연출됐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좀 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로 갔을 텐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전체적인 수급이 퍼지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약간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슬슬 진정한 하반기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됐고 9월 달 이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의 달러 강세로 인한 수혜주를 이제는 슬슬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앵커님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거,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는 2000 초반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한테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약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를 좋아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서서히 매력을 느낄 타이밍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도 오를 만큼 올랐다. 약간 그 달러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적인 회사에 투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섹터, 어떻게 보면은 엔터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게임 쪽도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소나기, 강한 햇볕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오늘 장이 어떤 쪽에 영향을 받을까, 어떤 분위기를 보일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정우 전문가가 소나기보다 강한 햇볕이 더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이런 제한적인, 사실은 좀 싱거운 이런 흐름이 그래도 강한 햇볕보다는 낫다는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채팅창에서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블루 실장님께서 정말 한국 주식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정말 소문난 잔치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머랠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7월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서머랠리가 눈치 보기가 심한 그런 서머랠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정우 전문가님.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이후에 더 좋은 장이 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9월 이후를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너무 멀리 가면은 또 재미없는데, 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추석 전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약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 약간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머랠리 그랬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냥 뭐 특정 센터는 오르겠지, 여름에 특정 센터는 오르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진 않고, 저는 약간 추석 이후로 본격적인 게임은 그때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 지수 2000선 이하라고 합니다. 네, 제가 들은 자료에 따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수대인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아직 그 지수대를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 제가 뭐 강한 녀석들에게 뿌리던지 해서 자료로 보여주시도록 하게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정호 전문가, 외국인의 기환은 9월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외국인들의 기한은 언제든지 소리 소문 없이 오겠죠. 우리가 이제 알 때쯤이면 이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매집을 한 후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지 모르게 슬슬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내수에서만 노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제3의 눈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간밤에 미국 장에서는 태양광주가 강했는데 우리 장에서는 풍력주가 강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아침에 태양광이 강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태양광이 강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박자 꺾이면서 폭력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폭력 관련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OCI가 얼마 전에 크게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신재생에 생각을 했을 때 OCI를 약간 두렵게 생각을 하는구나. 태양광을 약간 두렵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와서 봤을 땐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수급이 폭력적으로 쏠렸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유세벽 전문가도 신재생 에너지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태양광과 풍력의 엇갈림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가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 관련해가지고 어느 쪽에 수혜를 볼 것인가.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직도 견조합니다. 거기에 따라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좋은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패널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미국향 수주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왜냐면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입니다. 우리나라 그 패널 비중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갈 시장이다. 그리고 조벤친 의원이 계속 막아서 그 통과가 안 됐었던 BBB 법안이 지금 축소를 좀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 해상풍력이 풍력 관련주들이 왜 잘 갔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해상풍력 타워들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미국 동부 연안에 25년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확실하게 예상이 된다. 거기에 따라 뭐 삼강 MNT라던가 CS 윈드, 멀리 봤었을 때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죠. 이와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투자 관점으로는 삼강 MNT, 동국 SNC 아니면 CS 윈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9월 FOMC 이후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정점을 형성하고 9월 장중에 시장은 좀 더 9월 전후로 해서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8월보다는 9월장에 더 적극적인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9월 FOMC 회의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9월 FOMC는 20일, 21일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 일정도 보면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네요.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20일, 21일에 미국의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후로 해서 매매 스케줄을 적극적으로 짤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시기가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확인해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미 바이든 정부의 11월 중간선거 있습니다. 어제 또 FOMC 금리 인상 발표를 했고요. 제가 이따 코멘트 시간에 그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런 이제 분위기, 시장을 좀 안도시키고 달래는 이제 발표를 했으므로, 이에 따라서 이제 이제 8월엔 약한 썸머 랠리가 조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좀 더 예전에 이제 보수적인 견지에서 조금 시각을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선거 전까지는 아마 이 또 미 바이든 정부가 증시를 살리기 위한 노력, 또 파월 의장, 또 옐런 장관 이렇게 좀 합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물론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지금 뻥은 치고 있지만은 이 분위기로 조금은 갈 것 같습니다. 가고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는 그때는 또 상당한 충격의 침체에 관련된 증시의 후폭풍 내지는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7월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그 문구, 최근 소비 생산 지표가 약화되었다, 경기 둔화일 뿐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문구에 불만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미스터 보스께서. 네, 윤겸 전문가. 이건, 네, 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유세벽 전문가님, 네, 9월 FOMC 전후로 해서 적극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우선은 지금 좀 이따가 코멘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의견 주세요. 네, 경기랑 물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28일 날 2분기 GDP 성장률이라던가 아니면은 8월 10일 날 CPI 결과가 제일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흐름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침체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표들의 발표를 좀 더 추적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은 과거 백데이터랑 비교를 했었을 때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금 둔화의 움직임이지 침체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의견에 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둔화의 정도지 아직 침체 아니다. 백악관 연준의 의견과 동의하는 의견을 또 유세벽 전문가가 내주셨는데요. 아니, 저기 한 말씀 드리면 예. 저도 지금 침체가 왔다고는 언급 안 하고요. 아직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제 침체적인 부분은 이제 곧 이제 상황이 판가름 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침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요. 자, 그럼 외국인 7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는 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 이것이 외국인 귀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1,300원 선 이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1,300원 선이면 위기급인데 이 위기의 끝에 결국에 우리 경제를 구하는 것은 제조업이다 라면서 전차 군단이 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럼 이렇게 싼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싼 우리 주식시장을 외국인이 지금부터 사줄까요? 의견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유세벽, 이정우 전문가가 초록불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외인들이 뭐 전 시간에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외인 또한 이제 눈치를 보고 있죠. 강약을 조절하고 템포 조절하고 외인들이 뭐 쉽게 그 얄팍하고 아주 얍삽하고 아주 그냥 그 이익에 아주 그냥 민첩한 외인들이 쉽게 수급을 그냥 자연스럽게 넣겠습니까? 전반적인 이제 미증시 연동성 민감성을 봐가면서 강약을 조절하지 않을까. 또 이제 외인들한테는 또 두 개의 이제 카드가 있죠. 환율적인 부분하고 공매도 부분이 또 있으니까 지금 뭐 또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또 공매도를 갖다가 좀 역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손을 댄다고 하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급을 갖다 강약 조절하지 어떠한 이제 단순하게 또 시장이 어떤 저점 바닥 완전히 해소됐다고 그래갖고 악재가 다 선반영됐다고 해서 이제 그냥 순수하게 투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은 카드가 두 개나 있네요. 공매도와 환율. 예, 수익 낼 그 여력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장에 대해서. 유세벽 전문가님. 네, 두 가지 이유를 좀 꼽아볼게요. 방금 말씀했던 공매도 쇼커버링일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일지 모르겠으나 현재 최근 지표를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3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낙폭과대주, 내수주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귀환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귀환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외국인이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우리 주식시장을 하반기에는 사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코멘트 이어서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김칫국 마시고 싶다? 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대본을 보내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당연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욱더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 인상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했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소화를 해주고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7분 능선을 어느 정도 넘어왔다. 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23년 점도표가 3.8%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1.3%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던가 아니면 빅 스텝으로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담감은 다소 완화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를 때려잡기 위함인데 물가도 어느 정도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8월 10일 날 CPI 결과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경기와 물가에 따라 방향성이 확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언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가면서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유는 지금 뭐 알파벳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실적은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 광고 매출이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 매출이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광고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매출이 하락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광고랑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광고 여기에서 14%, 4%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아직 우리 이제 기업들의 체력이라던가 아니면 가계에 대한 그 소비 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다.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그 굉장한 큰 악재가 뭐 전쟁 같은 이러한 악재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저는 차츰적으로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고 지금은 박스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수 자체도 저는 이제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 기업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세 좀 유입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탄력받아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귀환을 꼽을 수 있겠고 환율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간다 그리고 요번 주가 좋다 다음 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는 좀 현명한 투자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결국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년에 더욱더 커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저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해서 성장 관련해서 지금 노동력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배워야 산다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단에서 그 안에 어떠한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인가를 좀 판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동동동동님께서 베어마켓 랠리도 약한 장입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는 너무 앞서간 진단 아닌가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서서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외국인이 뭐 강력하게 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서서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하반기에 귀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두 분은 초록불, 한 분은 노란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바닥은 서두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 우리 강한 녀석들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귀환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는 빼주셨어요? 유세별 자동차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예, 네. 자동차까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외국인의 귀환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필수 소비재도 들어오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대부분 분포가 지금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고르게 필수 소비재 빼놓을 수가 없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더욱더 필수 소비재 수요는 강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 동반해서 필수 소비재 쪽은 더 매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앞서서 이정우 전문가는 엔터게임 쪽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LG노텍이 애플의 아이폰 13이 지금 상반기까지도 잘 팔리고 있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07년에 아이폰의 수요, 이 금융위기와 브렉시트가 이 아이폰의 수요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자, 과연 지금은 또 어느 쪽에서 그런 강력한 수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채팅창에 의견 계속 주시고요. 그리고 세 분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혁 전문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7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점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3년의 금리 전망은 3.8%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 연준이 두 번이나 하게 되면서 지난 5월에 1% 기준금리에서 지금 2.5%로 기준금리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3.25%까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FOMC에서 만일에 25bp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3.5로 연말에 끝마치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3.8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부 능선을 넘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다 초록불을 주셨어요? 윤겸 전문가님?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좀 거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정점을 찍으면은 이제 달러가 좀 약세화로 변화돼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조금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얘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반면 뒤집어 보면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또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대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 인상하지만 내년에는 경제가 또 그로 인해서 침체라든지 안 좋은 국면이 오면은 또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대두되고 있고 여하튼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9월 FOMC 정도면은 정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네,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슬슬 적극적인 매매?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하락도 세고 반등도 세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더 관심을 가져는 게 좋지 않을까. 제일 안 좋은 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물려가지고 이제 주식의 흥미를 잃으면서 이제 계좌를 안 보는 부분이 제일 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걸 극복을 하고 손절이든 포트폴리오 교체든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때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황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매일매일 기대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또 다시 그래도 2,400은 지지하네. 이러면서 흘러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투자자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 이정우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와이프한테 비상금 있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지금요? 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와이프한테 이제 비상금 있냐, 있으면 좀 꺼내와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견 전문가께서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보따리 싸서 집 나가라 그럽니다. 이제 부인분들,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참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함부로 남발하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와이프와 함께, 와이프는 조심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멘트, 미국 중간선거와 증시, 방산주, 건설주. 우리 강한 녀석들은 눈을 좀 멀리 두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간선거까지 가는데요. 11월에 예정돼 있죠? 네. 11월에 중간선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인데요. 좀 너무 좀 연로하시고 젠틀맨이고 또 요새 건강 이상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강한 파워를 좀 국제적으로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같은 3인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왜 웃으십니까? 아니, 댓글이 너무 좀 아, 재밌는 댓글이요? 게 올라와서. 아, 예. 전 제가 얘기하는 게 웃겨서 웃으신 댓글 줄 알았는데. 읽어주세요, 윤겸 예, 전문가님. 댓글 지금 댓글 올라온 뭐라고 거. 어느 네. 분 하신 거예요? 서단계 1년차님. 아, 서단계. 저는 주식하는 게 마누라한테 걸리면 인적 분할. 아, 이거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예. 빵 터졌습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장관하고 뭐 3인방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여동생 옐런 장관한테 빨리 역할 좀 해라.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 남동생한테 표현하자면은 빨리 좀 증시 좀 달래서 좀 어떻게 안정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증시를 좀 안정시키고 선거 전까지 어느 정도 약한 썸머 랠리 내지는 약한 베어 마켓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그 시장이 또 원하는 그런 심리를 갖다가 파월 의장을 잘 꿰뚫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우리 미 경제는 강하다라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어제 뻥을 좀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물론 경제는 미 경제는 뭐 세계 최고의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경기 침체는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옐런 장관 및 파월 의장이 저질러 놓고 나서 침체가 안 오기를 바란다는 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저는 침체에 준하는 상황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권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뭐 증시를 또 달래고 자기 업적도 있고, 그러니까 증시를 또 선거 전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일심동체다 보니까 그런 어제 발언을 했고, 또 시장은 침체라든지 둔화해서 침체가 올 거라고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리가.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라. 지금 너무 죽겠다. 지금 숨 넘어간다. 좀 달래주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그런 발언에 의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어제 증시가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또 금리 부분도 있습니다. 금리 부분이 이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또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런 발언도 또 안도감의 시장에 입금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러는 정점을 찍고 나서 9월 최고초 찍고 나서 조금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달러가 유독 강한 거는 전 세계에 엄청난 지금 피해입니다. 모든 각국의 환율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원자재 부분,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는 뭐 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어제 증시에, 미 증시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에는 약간 작지만 약한 썸머 랠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미 바이든 중간 선거까지는 약한 베어 마켓이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중간 선거 이후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후폭풍이 또 한번 오지 않을까. 또 그 안에서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외인들이 수급은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또 외인들이 또한 전략적으로,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러시아 가스 계속 지금 잠궈서 독일이 탈원전으로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가겠다. 이제 저 탈원전에서 복귀하겠다. 원전이 또 대체 방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관련주인 원전주들이 더 진출할 수 있고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7월 다 끝났습니다. 8월 달에는 이 선에서 2400에서 25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서 어차피 눈치 보면서 흘러갈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런 시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수혜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세비캠 이제 8조 원 정도 몰렸죠.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이제 김정은이가 오랜만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또 이제 자기 좀 쳐다봐 줄래? 이렇게 해갖고 관심 좀 끌어달라고, 지금 나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또 한마디 또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또 오늘 또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그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출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오늘 섹터로는 방산주입니다. 노르웨이하고 호주도 수출길이 열렸고요. 뭐 또 유럽도 폴란드 진출한 부분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현대로템도 더 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페이스, 한국 항공우주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주들이요. 그러면서 관련된 건설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건설주들이 그동안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로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도 보면서 관련된 또 중소건설 관련주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건설주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신행정 수도를 갖다가 또 우리나라하고 진행한다는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림 PTS, 덕신하우징, JC 케미칼 이런 종목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 보시고요. 증시 시황을 좀 거시적으로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은 중간 선거까지 두고 있고요. 다만 다음 달까지 상승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줬네요. 2,500선까지 상승 시도 나올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반기에 여전히 변동성이 살아있는 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드러날 가능성을 보셨는데요.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음 대선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쯤으로 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중간 선거 전후로 해서 또 다음 대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미국에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세 분에게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달러의 정점 시기 9월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완전한 정점을 말합니다. 자, 달러가 많이 올랐고요. 이게 완전한 정점을 보이면서 이후에 약세로 전환되는, 가파른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 신흥 국가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강세가 좀 완화된다면 숨통은 좀 트일 텐데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는 빨간불, 윤겸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달러 정점이 언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두 분은? 유세벽 전문가님? 저는 솔직하게 정점이 나온다?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서 빨간불 눌렀고요. 그 시기를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신이 맞추는 경지지 이거는 환율을 맞춘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정호 전문가님?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 강세가 당연하다. 이게 9월 달에 끝날까? 끝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은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뭐 원자재, 석유 그리고 뭐 산업, 뭐 경제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달러 약세가 되려고 한다라면 저는 약간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유럽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간 주춤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키 맞추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이 달러의 정점일까? 이거는 약간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강한 코멘트에서 윤겸 전문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죠. 금리 인상의 피해주 건설주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실적 호조, 그리고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수혜를 받는 쪽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추천주로 나올까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을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2,400선을 맴돌던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800선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는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7월의 마지막 남은 이틀만큼은 빨간불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장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 36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T 섹터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실적 발표 잘 확인하시고요. 그럼 오늘장의 티켓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네, 한때 왕좌를 지키시던 유세벽 전문가님, 이정호 전문가님께 1위를 내주시고 브레이크가 없는 트럭처럼 폭풍 질주하고 계신데요. 오늘 무려 4장의 티켓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면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강한 하루답게 오늘 풍력 관련주네요. 3강 MNT고요. 목표가는 2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22,000원까지 오르면서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면 네, 다음 종목도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이죠. 골프존이고요. 목표가는 1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도 역시나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14조 원 가까운 수주를 맺으면서 상승 흐름 보였죠.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13만 6천 원까지 오르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의 신규 상장에 영향을 받은 폐배터리 관련주 종목이네요. NPC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최고가는 1,700원까지 오르면서 12%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4가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의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방위 산업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3,875원까지 오르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네, 1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다시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16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는 13장으로 그 밑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오늘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8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는 그 반인 4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브레이크 없는 수익 트럭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티켓 4장 획득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름표에 4장 티켓을 달아주시죠. 네, 오늘 특별하게 또 BGM까지 박수 BGM이 나가네요. 네. 4개를 획득하면서 또 이정호 전문가를 따돌리는 내가 1위다. 예, 1위를 놓칠 수 없다. 유세벽 전문가의 그 티켓 4장 획득 소식입니다. 먼저 7월 8일에 3강 MNT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조선과 풍력 관련주입니다. 수익률이 12%가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3강 MNT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 23,0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 관련해서 저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저는 이 종목이 단연코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실적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다소 움직임은 느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유지하시죠? 목표가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23,500원을 뚫어준다라면 저는 2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BBB 법안이 통과가 완벽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14일에 골프존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두 자릿수 수익률 10% 수익률에 도달을 했는데요. 골프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순한 종목이고 느릿느릿하죠. 근데 이런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왜 그러냐? 실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리고 실적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게 향후 사업의 확장성,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가 확실시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16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6만 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저는 다시금 19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가 7월에 씨앗을 잘 뿌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있는데요. 22일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중장기 대규모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15%가 나왔네요. 이 종목에 대규모 수주가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다만 제가 주목했었던 부분은 양극재와 음극재 두 가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양극재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음극재는 3분기부터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캐파 증설도 25년까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이 묵직한 종목들 저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4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14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저는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월요일에 MPC 이 종목도 12%가량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죠? 어저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오늘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면서 10만 원까지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상을 쳤는데 10만 원 갔다가 9만 원대에서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근데 M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성 트레이딩 종목으로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차익 실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의 주가 흐름을 같이 연동해서 보자.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티켓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윤겸 전문가인데요. 윤겸 전문가 22일에 추천했던 퍼스텍입니다. 수익률이 10% 나왔죠. 윤겸 전문가님? 네. 유세벽 전문가가 워낙 오늘 성과를 많이 보이셔서 제가 받은 건 너무 빛이 바라고 초라한. 윤겸 전문가님은 아직 좀 예열이 안 되신 느낌이에요. 네, 네, 저는 예열이 이제- 되시면 뭔가 또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거북이전법으로 잘 이제 차근차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유세벽 전문가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퍼스텍 추천했는데요. 이제 방산 무기 총포 업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우주, 항공, 국방 이런 기업들 평판 브랜드 조사를 했는데 토탈에서 4위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그런 의미겠고요. 그때 제가 추천했을 때 또 저점 구간이었고 골든 크로스였고 오늘 이제 10%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1차 목표 4,000원 잡고 있고요. 네. 2차는 5,000원까지 좀 2차는 5,000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얼마죠? 손절가 그때 제가 3,000원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충분히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여유 있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 있는 종목, 안정적인 종목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오전장 마무리 전략 종목들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후성, 유세벽 전문가 ISC, 윤겸 전문가 덕산 하우징입니다. 이정호 전문가가 아까 방송 전에 유세벽 전문가의 내장 티켓 획득 소식을 들으시고 짜증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또 한 방에 내장을 받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여력이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좀 제가 이제는 좀 천천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해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내일부터는 더 저도 좀 강한 종목으로 갖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후성 이거 작지만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데 2차전지 반도체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유일의 리튬이온 생산을 하고 2차전지 반도체 쪽에 특수가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재를 저는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에서도 뭐 장비, 부품, 소재 중에 소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소재나 이런 부분은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이 적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산 캐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제대로 나온다. 장비 쪽은 약간 매출액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소재 관련 업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후성을 갖고 왔습니다. 후성이 지금 가격대면 어느 정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끝없는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긴 하락세가 나는데 이 하락세를 딛고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부분 이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제는 보고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입가는 현재가 부분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22,000원 부분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부분에서 손절하시는 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려고 오늘 후성을 가지고 왔는데 내일은 더 강한 녀석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 오늘 후성을 공략합니다. 배터리 관련주 후성에 대해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를 했고요. 배터리,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입니다. 다음은 IT주 유세벽 전문가 ISC 보겠습니다.
테스트 소켓 기업인데요. 뭐 테스트 소켓으로 수익 보신 분들 그동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이 종목 흐름은 어떤가요? 이 종목 흐름 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3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지켜주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켓 전문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좀 넘게 기록될 것이고 영업이익 또한 177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좀 다소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제 3분기가 더욱 기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계절적 요인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개정안 이런 것들이 통과가 이제 하원과 우리 바이든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기존에도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다만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렸었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놓친 종목이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5,000원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 지금 현재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4만 원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33,000원 121선 지지 라인 여기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손절가로 한번 놓쳤던 종목이지만 ISC 3분기 실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0% 성장 전망 나오고 있는 테스트 소켓 기업.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 건자재주 가지고 와주셨네요. 덕신하우징의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네. 이제 그 건설 건축 관련 철강을 주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뭐 뉴스 나왔는데 정부가 참 새 정부 들어와서 좀 간만에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행정 수도로 옮깁니다. 거기다 이제 항만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 물류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조금 약간 관심에서 벗어났던 건설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큰 기업들의 그 건설사 실적 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또 나왔고요. 이렇게 맞물리면서 인도네시아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련돼서 이제 관련 건설주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해서 덕신하우징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이제 차트상 또 월봉상 또 저점 구간에 좀 내려와 있다. 그동안 뭐 대내 시장에 의해서 이제 약세장이다 보니까 같이 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매출 부분하고 재무 구조도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매출도 지금 어느 정도 증가하고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건설 부분에 한번 훈풍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 해서요. 그래서 오늘 현재가로 2,115원인데요. 2,110원 이런 부근 이 현재가에서 진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1차 목표는 2,500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1,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로 덕신하우징을 꼽고 있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공개방송 3개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정호 전문가, 윤겸 전문가 각각 4시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는 하반기 이 업종을 주목하자 1시간에 정리하는 하반기 유망주라는 제목으로 공개방송 준비했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가 4시에 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8월장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가 5시에 예견된 썸머랠리 준비들 되셨죠? 라는 주제로 공개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도 현금 보유해야 합니까? 시그니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 내일 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한 녀석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